안녕하세요. 홍현실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법을 보면서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들은 역사적인 소명을 내린 셈인데요.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내란을 종식하라. 이 명령에 정부가 답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기 문란, 또 권력형 비리, 부패 카르텔의 사건 은폐까지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빠르고 정확한 진상 규명, 그리고 법에 따른 확실한 처벌이겠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특검에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반성은 말뿐이고 변화나 쇄신의 의지조차 없는 그들,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지 제1야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준엄한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의원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당 의원이란 말이 참 좋네요. 그리고 대변인님 너무 말씀 잘하시고 진행 잘하세요. 완전 감탄하고 입 벌리고 보고 있었어요. 우와, 네, 이렇게.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와. 시작부터 이렇게 또 너무 잘하세요. 네, 아니 반갑습니다. 그 개엄 날그 개엄 해제를 하는 의결하는 그 순간의 그 모습을 보니까 오랜만에 네, 또 또 되게 울컥하네요. 뭉클하다. 저 때 굉장히 외로우셨죠? 아니요, 저 때는 외롭고 그런 생각이 없었고 12월 3일 밤이거든요. 저게 네. 계엄 푸는 그날이었는데 내가 죽더라도 무조건 풀어야 된다. 이거 풀어야 된다. 안 풀면 시민들이 다친다. 이 생각밖에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날 반쯤 이게 눈이 돌아 있었는데 네. 완전 욕쟁이 아저씨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 제가 본회의장 도착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화가 난 거예요. 또 그때 민주당 의원들도 충분히 없었거든요.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는 의석수 많은데 150개도 못 채우냐고 승질 내고 나서는 밖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다 잡아오겠다고 쫓아나가서 제 눈에 띄는 대로 욕을 하고 다녔어요. 밖에서 뭐 하냐고 욕하면서 본회의장 빨리 들어가라, 본회의장 빨리 들어가라 하면서 막, 왜냐하면 무조건 막아야 되니까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네. 이거 풀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딴 생각을 전혀 못했고, 이제 저 영상 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게요. 제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어제 이제 발견이 됐어요. 네. 어제 찾았는데 그때 저 영상이 뭐냐면 너무나 그렇게 간절하게 그러고 있는데 이걸 풀려면 일단 국회의원들도 150명 이상 모여야 되고 또 의장님이 오셔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의장님이 나타나셨어. 너무 울컥해서 나도 모르게 쫓아나가가지고 그 의장석까지 올라가서 손잡고 저 그때 기억나는데 의장님 눈을 탁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화르르 쏟아졌어요. 그랬나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좀 이러고 있죠. 제가 이거 눈물 참느라고 그러면서 의장님한테 의장님 나라 구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갔던 그 순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정말 그 생각 나라 구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나라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정부가. 계획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정말 막 그때 계획을 할 정도로 정신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정신이 있었으면은 선배 의원님 그리고 뭐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욕하고 다녔겠어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뭐 그때 제 눈에 보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네. 정신이 있었으면 그러고 안 다녔겠죠. 네, 그로부터 이제 6개월이 지나서 네. 오늘이 왔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소회는인데요. 네. 누구보다 일단 여러 가지 기분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특별한 생각들, 감정 이런 것들 많이 느꼈고 제가 그날이 기억나요. 여의도 마지막 유세 날. 네. 여의도 마지막 유세 날 공원에서 무대 위에 마지막에 올라갔을 때 이제 대통령님 연설 마치시고 올라갔을 때 시민들이 막 이제 내일 이제 마지막이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때 정말 6개월의 시간이 시민혁명의 그 시간이 이제 1단계 종지부를 이렇게 찍는구나, 무사히 넘어갔구나. 시민들이 안 다치시고 전쟁 안 나고 민주주의 안 망가지고 어쨌든 무사히 바른 방향으로 넘어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개무량했고 감사했어요.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같은 생각이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선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오셨어요. 네.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은데 저한테는 좀 제일 많이 생각나는 때가 대선 과정만 놓고 본다면 네. 대선 과정만 놓고 본다면 광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광주에서 그 입당하기 전이었는데 16일, 17일, 18일 광주에 있으면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당시 후보를 대통령이 되셔야 한다라고 지지 선언을 한 다음입니다. 지지 선언하고 익산에 유세하고 이제 다니는 데마다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 되셔야 해요 하고 이제 광주까지 내려가서 이제 5.18 같이 하면서 근데 그때 큰 역사적 사명을 한 번 더 새기게 되더라고요. 그 광주 정신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켜가야 하고 이어가야 하고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있다. 광주 정신을 지켜가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가슴에 더 새기게 됐고 좀 그때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추구하는 참 민주보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 80년대 우리 선배들이 이룩하고 쟁취한 그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것과 완전히 같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하루라도 그러면 빨리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 또 압도적으로 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힘을 보태야겠다라는 결심을 다하게 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광주가 저한테는 너무나 특별한 도시가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죠, 정말. 네. 네. 반대로 혹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좀 네. 아쉬웠다, 이건 좀 후회된다라든지 좀 이 점은 고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셨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노력할 걸, 좀 더 움직일 걸 하는 아쉬움은 누구나 다 있는 엄청 것이고. 부지런하게 다니지 그래도 않으셨어요? 많이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많이 두고 좀 더 움직였어야 하는데 아쉬움은 또 분명히 있는데 조금 또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이번에 내란에 책임이 있는 김문수가 1,400만 표나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찐윤들의 지역구에서 김문수가 다 지켜냈습니다. 찐윤들은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돼. 역시 우리 지역구는 내가 확실히 장하고 있어라는 확신을 또 준 거죠. 네. 참 이게 많이 아쉽고 속상하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1,400만 명이나 되는 유권자들께서 김문수 후보를 선택을 하시는 판단을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까라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좀 그러면서 좀 하게 된 생각이 시민들 탓이 아니거든요. 시민들은 늘 주인이시고요. 시민들은 정치적 효능감을 많이 느끼는 쪽으로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 정치하는 사람이 시민을 탓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더 시민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더 접근하고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또 바른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릴까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PK, TK 또 이쪽에서 보면 영남 지방에서 보면 늘 좀
우리 민주당이 득표를 잘 못하고 국민의힘이 이번에 비상경까지 했는데도 저런 득표를 하잖아요. 정말 시민들 가까운 데서부터 해답을 찾아야 된다. 뭐냐 하면 능력 있고 의지 있는 그리고 건강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초 의원들, 광역 의원들을 많이 배치해서 이분들이 시민들께 민주 정치의 효능감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 또 이제 우리 당원들을 중심으로 당원 민주주의를 더 강력하게 확립을 해서 우리 민주당이 더 건강하고 더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 또 영남 사람들을 안 돼라는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고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왜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투표하는지를 잘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걸 좀 잘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4일부터였으니까 한 이틀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잘 하고 있는지 너무 또 잘하고 앞으로 있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실 줄 알았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이틀이지만은 일한 양으로 보면은 뭐 몇 달치 일하신 것 같아요. 벌써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민생이라 하시고 정말 민생 챙기는데 앞서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내란 종식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이 사회의 원칙을 지켜내야 합니다. 잘못된 우리 사회의 암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동력이 있어야죠. 그 동력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고요. 국민의 지지를 지켜내면서 이런 사회를 바로 세우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가 잘 굴러가야 돼요. 네. 그래서 서민 경제 또 기업 경쟁력, 사회 전반의 혁신성과 이런 좀 활력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지만 거기서 또 지지도라는 동력이 나오고 이 동력으로 잘못된 암세포를 도려내고 사회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하는 일에 더 힘을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 접근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좀 안심이 들고요. 특히 좀 어제였죠. 본회의장에서 그동안 처리 못했던 특검법들을 한번에 땅땅땅땅 그쵸. 처리하는데 속이 더 시원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좀 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진작했어야 될 것들인데 네.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제대로 된 국무회의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일 때의 국무회의는 40분이면 끝났다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용 보고 온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국무회의는 거의 진짜 무슨 전투하듯이 치열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국민들께서 행복하신 거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원래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 일며든다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하려고 이제 네. 시작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도 이제 같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보수 제거는 말뿐인데 이제 아까 김문수 전 후보가 대선에서 이제 뭐 영남 PK, TK 지역에서도 표가 많이 나왔고 40% 넘는 정확하게는 41.15%의 득표율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시 분석을 해보셨어요? 저대로는 여러 가지 생각과 분석들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아직 진영 논리를 깨지를 못한 거예요. 이 진영 논리가 저는 너무나 싫어요.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이란 말 자체를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보수의 기능이 있고 진보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진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이지만은 진영 정치에 휩쓸려 버리면 진영 정치는 국민을 주인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네. 진영의 도구로 보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못해도 우리 편이니까 표 찍어줘야 돼. 틀려도 우리 편이니까 표 찍어줘야 돼. 잘해도 저쪽은 남의 편이니까 찍어주면 안 돼. 이게 진영 정치예요. 그런 거 있어요. 국민이 주인이면 잘하는데 표 주고 못하면 벌 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진영 정치의 폐해는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충성만 하고 맹목적인 정치인들만 다선으로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판단력이 있으며,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진영을 위한 정치를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 공천받으면 당선되니까 국민은 안중에 없죠.
오로지 공천받는 데만 매달리게 되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그런 진영 정치 타파가 정말 우리 정치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계속 진영 정치 타파해야 됩니다. 타파하는 방법은 국민이 주인이 되셔서 가치와 기준 어디가 더 효용감이 있는가 또 보수 진보도 기능으로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십사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뭐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프레임을 많이 시임을 당했어요.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의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효능감 있는 정책을 내는데 치중하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신상털이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고소고발하고 하면서 이미지를 악마화시키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악마화시켜놓고 당권만 잡고 있으면 공천받으면 또 당선이 되니까 너무 쉬운 정치, 비겁한 정치를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과 다른 억울함이 쌓이고 왜곡이 쌓이고 아마 많은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실제와는 다른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은 표 이탈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네. 부분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민주당이 더 건강한 모습, 더 민주적인 모습, 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능감 있는 정치를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초의원, 광역의원, 그 지역의 조직들에서 먼저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이럴 때 부패 사건 터져서 안 되고요. 그죠? 그렇죠. 이럴 때 갑질 사건 터지면 안 돼요. 그리고 능력 있고 잘하는 신인 정치인들이 들어오면 문을 활짝 열고 기회를 줘야 해요. 제가 이 말씀 왜 자꾸 드리냐 하면 사실 조직이란 게 완벽할 수 없어요. 민주당 조직도 완벽할 수 없죠. 특히 TK, PK, 울산 이쪽으로 가면 더 완벽하지 않아요. 개파 싸움도 지역 정치가 더 심합니다. 개파 싸움도 심하고요. 능력 있고 괜찮은 정치인 오면 키우는 게 아니라 못 크게 막아버리려고 해요. 본인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까 봐. 자, 내 기득권 지키려고 괜찮은 정치인들, 괜찮은 신인들 길 막아버리면 우리가 비난하는 국민의힘과 다를 바가 뭐예요? 똑같지. 그런 모습들을 시민들은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네.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 기득권 내려놓고 시민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잘할 수 있는 사람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함께 손잡고 열심히 시민들 받드는 모습 보이면 시민들 효능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역에서부터, 지역 사회에서부터 민주당을 받아들이고 더 민주적인 정치, 더 건강한 정치, 서로 신상털이하고 비난하고 고소고발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을 발견하고 아픔을 어루만지고 먹고 사는 길을 열어가는 정치에 시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해야 돼요. 국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또 정치에 임하고 있는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특히 우리 이야기. 민주당, 특히 우리 민주당의 영남 쪽은 더 새겨들어야 돼요.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네. 너무 고생스럽게 잘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만 지금부터는 그 기득권을 넘어서서 더 시민 곁으로 가셔야 되고 더 바른 정치해야 되고 절대 그래서 부패 스캔들 일어나면 안 되고요. 갑질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되고요. 더 겸손하게 시민들께 효능감을 드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보다 국힘 내부 상황을 또 잘 아실 테니까 네. 여쭤보면 네. 지금 일단 하루하루 좀 불안해 보일 정도로 내홍이 심각하고 또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힘 원내대표를 사퇴한 상황이고 지도부가 이제 와해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제 국힘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힘이 정말 새로운 당으로 쇄신할 것인가? 친윤도 없고 친한도 없는 그런 당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쇄신 못한다고 봅니다. 쇄신 못하고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은 그렇게 내용 아니에요. 다 짜여진 틀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가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고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내부 혼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특히나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주류가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언더찐윤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들이 주류예요. 근데 그분들은 정치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나란 일에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기 지역구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지역구에서 행사 한 번 더 나가고 주민들하고 한 번 더 어울리고 오로지 지역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 표는 지역에서 준다고 생각하니까 나란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시구의원의 연장선상처럼 생각을 하시고 시구의원들을 총괄하는 지역의 왕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나란 일에는 되게 약하죠. 근데 스킨십은 되게 좋아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앙 언론에 노출되는 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별로 본인들한테 득될 거 없거든요. 도리어 주목을 많이 받으면 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익 향유에는 방해가 되죠. 부담스럽고. 근데 이분들은 또 똘똘 뭉쳐요. 그런 성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언더찐윤이라고 제가 그래 표현을 하는데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윤 이런 분들은 언더찐윤들의 도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똘똘 뭉쳐 있는 이 그룹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 그룹이 간택하면 간택한 대로 열심히 도구로 수행하는 역할 정도. 그래서 이 그룹은 절대 장자리 맞지 않아요. 간택해서 맡기지. 그리고 그래 나중에 책임 묻고 쫓아내고 이런 것들 마음대로 하니까 자, 이 그룹은 그대로 건재합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1,400만 표를 얻었어요. 그것도 김문수가 승리한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이 언더찐윤 지역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더찐윤들은 목소리가 더 커지죠. 더 단결력이 좋아지죠. 그거 봐. 지역구 행사 잘 다니고 지역에서만 집중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표는 우리 쪽으로 와. 단단해. 자, 우리대로 가면 돼. 이대로 똘똘 뭉쳐 가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실책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권력 독주를 벌려서 국민들이 저항감이 생기면 그때 또 집권하면 돼. 버티면 돼. 라는 생각이 강해져 버린 겁니다. 쇄신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전혀. 그러면 쇄신 안 하겠죠. 근데 하도 쇄신하라 하니까 쇄신하는 척은 하겠죠. 일단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한동훈계, 김문수계라고 해봐야 일단은 의석도 몇 개 없고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조직은 기본적으로 하향식 조직이라서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의 장이고 시구원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기 지역구에 스킨십이 단단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흔들려요. 여기는. 내리면 내리는 대로 움직여버려요. 또 당선될 거다. 그죠. 그러니까는 뭐 한동훈계가 쇄신을 한다? 저는 요원한 일이고 김문수계가 정치에서 자리 잡는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결국에는 이 언더찐윤을 중심으로 한 이제 구주류가 여전히 국민의힘에 계속된 주류로 남을 것이고 쇄신하는 척만 하고 쇄신은 안 하고 더 단단하게 단결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께 너무 피해가 되는 게 자, 이분들의 정치 방향성은 본인들이 한 번 더 이거밖에 없어요. 자리 욕심 말고 없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가 무언가 정책 추진을 하려고 할 때 발전적 토론을 하거나 합리적 비판을 하거나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냥 발목 잡기만 할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정쟁만 일으킬 겁니다. 이렇게 좀 구태를 계속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 폐가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러워요.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데 이제 5일에 3특검법이 통과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프레임을 또 들고 나왔냐면 정치 보복이다. 그러겠죠. 무조건 이렇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말 안 해도 정확한 거잖아요. 아니 원칙을 지켜야죠. 또 반국가 어떻게 보면 옛날로 치면 역적행위한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이걸 정리 안 하고 넘어가면 또 그래도 된다는 선례만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란에 책임 있는 사람 처벌해야죠. 그것도 명확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이거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또 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 특히 관련된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정쟁으로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방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려고 방어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흙탕물똥 막 만들어서 다 같이 나쁜 놈들이야. 우리는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야. 라고 달려들면서 진영 논리를 더 공고화시킬 거예요. 네. 진영 논리를 더 공고화시키면 진영 속으로 숨을 수 있고 이런 선동에 판단이 흐려진 시민들께서 다시 또 집단적으로 모여서 지켜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매달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뭐냐? 사회 갈등, 사회 혼란, 그리고 우리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게 하고 시민들이 계속해서 판단 기준이 흐려지게 만드는 그런 나쁜 정치잖아요. 뭐 국민의힘은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앞선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집단들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정치 효용성을 보이고 있는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고 민주당이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민주당을 보면 일단 대법원 증언법을 통과시켰고요. 또 검사 징계법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검사 개혁에는 좀 실패했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검사 개혁 이제 이번에는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조직이 사실 문제점을 너무나 모든 국민들이 목도하게 드러내 버렸어요. 특히 내란 이후에 검찰이 했어야 될 우리 뭐 말 안 해도 봤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검찰이야? 이렇게 법 집행을 한다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딱 답을 정해놓고 사람을 잡으려고만 하고 탈탈탈 신상털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닌 말로 저렇게 신상털이해서 괜찮을 사람 누가 있어요? 네. 검사 본인들은 신상털이 저렇게 하면 나오는 게 없나요? 78,000원 그거 하나 찾아내려고 130건 압수수색한다는 게 상식인가요? 자, 검찰이 그 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걸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국민적 합의가 생긴 거죠. 그리고 필요성도 우리가 느꼈습니다. 또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하는 분입니다.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공정하게 잘하는 분. 또 민주당 즉 다수당입니다. 이걸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힘으로 뒷받침할 힘이 있어요. 지금 못하면 언제 합니까? 이번에 해야죠. 근데 잘해야 돼요. 연구 많이 해서 정말 잘했다고 박수받게 해야 돼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정말 연구 많이 해서 네. 박수받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댓글에 김 의원님을 응원하는 댓글이 정말 많이 담겼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질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옷 이쁘게 입고 온 보람이 있네요. 네. 네. 제일 아끼는 옷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다른 방송 네.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매불쇼 갔다가 네. 여기 왔는데요. 네. 저한테는 제일 좋은 셔츠 잘 입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민들 보시는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기분 좋으셨으면 해서 우리 현충일이라서 뜻은 깊게 기려야 되고요. 또 그리고 오전에 뜻을 깊게 기리고 오후에는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좀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그동안 너무 지치시고 힘드셨어요. 저는 맞아요. 좀 많이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 좀 많이 밝게 해드리고 싶어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의원실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